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장 초반부터 흘러내린 후에 기세 등등했던 파란불에 마음까지 파래졌던 오늘이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을 지난주부터 또 한 주 시작인 오늘까지도 계속 보여줬는데요. 그간 많이 올랐던 대형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빠르게 출회됐는데 특히나 또 반도체 투톱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함께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는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1% 조금 넘게 하락하면서 2,419선에 마감했고요. 또 코스닥도 시총 상위 종목의 약세가 뚜렷했습니다. 1.82% 내림세로 718선의 종가 형성을 했는데 정말로 이게 이제껏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이유에서일까요? 참 아쉽지만 이렇게 손 내밀면 잡힐 듯한 이런 2,500선을 이제는 그냥 마냥 바랄 게 아니라 하락장에서도 어떤 종목을 잡아야 나만의 상승장을 개척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김도훈 전문가님과 이 시장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으로 방탄조끼 같은 그런 종목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다 할 호재거리가 없는 시장에서도 꼭 잡아야 할 호재는 또 재료는 무엇일지 그 안에서도 백화점식 그런 종목 남발이 아니라 호재를 제대로 소화하면서 강한 수급이 들어온 종목으로 투자 판단을 강단 있게 내려주실 거니까요. 여러분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아니면 캐치할 수 없는 수급 포인트들 장중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서 타점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방송을 또 어디서나 시청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유튜브 채널도 열어뒀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참여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함께하실 김도훈 전문가님의 실력을 확인하시죠. 300%가 넘는 역대 최대 수익부터 이렇게 보시면 전문가님이 단 한 종목이라도 애매한 종목들은 잡아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단타로 공략해 주실 종목은 말 그대로 이렇게 단기 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당일 수익부터 2거래일 수익들까지 모두 두 자릿수 수익 담아낸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종목들이 모두 김도훈 전문가님이기 때문에 세력들의 움직임을 아주 탄력적으로 또 포착하시고 장중에 그렇게 잡아주신 극비 세력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도 극비 세력주가 필살기 종목으로 준비돼 있고요. 정확한 종목명과 장중에 잡아드릴 실시간 매매 타점 전략 모두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돼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자, 전문가님 노란톡방은 주식오락관 1부 50분 안에만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은 오늘의 관전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1부에서는요. 앞서도 제가 살짝 예고를 해드렸지만 하락장에서도 빨간불 환하게 켤 수 있는 종목 전략 세워드리려고 합니다. 재료가 가진 테마부터 또 진입 자리를 알 수 있는 차트 그리고 시세를 판가름할 수급까지 이렇게 삼박자를 두루 갖춘 종목 잠시 후에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모두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카타르 월드컵이죠. 오늘 개막식인데 우리 한국 축구대표팀의 경기가 비교적 또 황금 시간대에 펼쳐지는 만큼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요. 월드컵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파란불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저희와 지금부터 뚜렷한 방향 잡고 다시 활기차게 시작해 보시죠. 주식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오락관 일부의 문을 여는 전문가 김도훈 전문가입니다. 요즘 날씨가 이제 거의 겨울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살짝 따뜻한 날도 있지만 지금 날씨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제가 가습기를 어제 깜빡 잊고 끄고 잤는데 되게 목에서 막 피가 나더라고요. 건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습기 꼭 챙기시고요. 이 가습기가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습기는 꼭 켜놓고 주무시길 바란다. 그리고 이제 감기도 조심하셔라 말씀드리면서 오늘자 강의 좀 시작해 볼 텐데 오늘 시장은 일단 역시나 빠졌어요. 시장은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드캣 바운스다, 빠진다, 호재가 없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금리의 인상을 하고요. 고금리가 지속되는 시간이 중요한 거지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은 사실상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고금리의 인상이 어디까지 갈까? 근데 이게 사실 천재들만 모여있다는 월가에서도 지금은 오래 갈 것 같다라는 내용이 지배적입니다. 이 제가 시장 한줄평에 뭐라 써왔냐면은 월가에서도 못 올라간다 하더라라고 적어왔는데 이게 실제로 미국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블룸버그가 조사를 한 내용에 따르면은 약 92%의 펀드 매니저가 내년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그리고 77%가 내년엔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답하였고요. 내년에 물가가 안정되면서 경기 침체도 오지 않는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한 펀드 매니저는 0%였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들,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면 가장 천재들이거든요. 현금 보유를 하는 펀드 매니저의 비중이 현재 6.2%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01년 닷컴 버블 무너질 때 이후로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데 리먼 브라더스 때보다 지금 현금 보유 비중을 더 늘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지금이 아직 저점이다라고 예상하는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이 저점이라고 속단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정말 데드캣 바운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금화 전략, 보유 비중들을 축소하시면서 현금을 챙겨놓고 정말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 놓은 다음에 그 종목들로 수익을 챙겨가는 확실한 종목에 조금 비중을 주고 그냥 여러 종목들 아무거나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현금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는 이제 좀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그 다음에 제가 말한 대로 한 3, 4일 오르니까 시장 올라가네요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내가 꼭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빠질 건 한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리니까 좀 말씀 좀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에 가져온 종목은 익히들 여러 번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딱 지금 장에 가장 알맞는 종목을 항상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자신감으로 넘치는 거고 왜냐하면은 제가 증시를 데드캣 바운스다, 증시 빠질 거다 해놓고 하락장에 빠질 종목을 가져오면 그게 전문가입니까? 그거는 그냥 일반인보다 못한 놈이지, 그죠? 그래서 하락장에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는 종목을 오늘자에 가져왔으니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보셔라.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시다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힌트 드리자면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저 이 종목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 달 반 정도 밀고 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귀 기울이시고요. 이 종목 힌트 드리자면 네옴시티 후발주자입니다. 네옴시티 후발주자. 그래서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서서히 성과들이 나오고 있죠. 수처리 관련이라든가 아니면은 방산, 원전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협의 사항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옴은 이제 슬슬 가시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더 태동을 할 시기입니다. 잠깐의 조정이 있었지만 이 네옴을 대체할 테마는 현재 없기 때문에 이 네옴시티 후발주자 꼭 잡아놔야 되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윈데믹,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독감도 증가하고 있죠. 걸리면 많이 아프답니다.
저도 작년쯤에 코로나를 걸렸었는데 저는 그때 진짜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막 우울증 올 뻔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도 코로나가 아직은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윈데믹이 오게 되면 실적 밸류에이션 자체는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뭐 이게 이슈화가 되든 안 되든 실적적으로 봤을 때 이 트윈데믹이 와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에 접어든다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은 실적 밸류에이션을 챙겨갈 수가 있다. 더군다나 M&A 메이커가 붙어서 주가의 탄력성까지 강하게 나올 수 있어 보인다라고 제가 가볍게 힌트를 좀 드리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대기해 주시길 바란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가에서도 시장은 아직 올라가지 못한다고 평가했다는 말을 또 인용해 주시면서 지금 시장은 또 과히 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막강한 종목으로 오늘 필살기 종목을 가져와 주셨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로 네옴시티 재료가 있는데 잠깐의 조정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가시화되기만 한다면 다시금 강한 동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네옴시티 테마 안고 가고 있고요. 또 코로나 재확산세가 지금 계속해서 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트윈데믹이 현실화되는 수혜주라는 재료 그리고 또 M&A 메이커 M&A 시장의 메이커 세력이 또 수급으로 받쳐주면서 엄청난 탄력이 기대되고 있는 극비 세력주가 바로 오늘의 필살기 종목입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장중에 또 전문가님이 직접 잡아드릴 매수매도 타점 신호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하락장에서는 그럼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하는가? 이렇게 김도훈 전문가님만 짚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전략 강의 바로 첫 번째 강의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지금 하락장이 온다라고 한다면 정말 지금 시장이 데드캣 바운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종목군들을 가져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지난달만 하더라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과대낙폭주들을 보셔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과대낙폭주의 순환은 끝나가고 있는데 이때 시장이 이제 바닥을 찍고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죠. 이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의 과대낙폭주들이 반등을 해주게 되면서 일정량의 반등을 해주게 되면서 올라와줬죠. 지금의 시장은. 그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자체가 과대낙폭주들이 유통 물량이 위에 다 물려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 구간에서 유통 물량이 없는 구간이다. 그런 조그마한 호재만으로도 20% 30%는 쉽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구간들에서 이제 물려있는 이 유통 물량이 많은 위치까지 가게 되면 유통 물량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즉 과대낙폭주들의 순환매가 한번 일어난 다음에 증시는 다시 파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이 주식오락관 일부를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대낙폭주들의 순환매는 끝났다라고 봐야 돼요. 이제 얘네들은 다시 빠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이 종목들 잠깐씩 이제 올라가지고 한 번씩 기회 줬잖아요. 그죠? 한 번씩 기회 줬기 때문에 이제는 기회가 조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우리들이 지켜봐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어떠한 종목군들을 우리들이 봐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지금 이번 시장은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은요. 여기에서 이게 지우개가 눌리질 않네요. 자, 지금 시장은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 지난 시장들은요. 이렇게 쭉 그냥 계단식으로 하락을 해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탈출할 만한 구간을 안 줬습니다. 근데 이 데드캣 바운스의 특성은 뭐냐면은 이러한 하락 추세를 돌파해주는 강한 흐름이 한번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꺾이는 게 데드캣 바운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물려있던 사람들이 일부 여기에서 현금화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뭐예요? 시장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풀리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줬죠. 여러분들께서 바라보시기에도 이제 시장이 진짜 올라가나 싶을 정도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즉 그건 뭐예요? 어느 정도의 유동성은 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봐야 소량이지만 그러면은 그러한 유동성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우리들이 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종목들이 없거든요. 대부분 다 과대낙폭했다가 이제 한번 딱 세워주고 이렇게 다 빠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떠한 종목들을 봐야 되냐? 수급이 쏠리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쏠릴 수 있는 종목. 그러면 그 종목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그냥 정말 단순한 논리예요. 수급이 쏠리는 종목을 찾아라. 첫째, 뭡니까? 가는 말에 올라타라. 지금 가고 있는 놈한테 올라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냥 오르고 있는 종목에 올라타야 됩니다.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사실은 말로 하면은 되게 편해요. 올라가는 종목 그냥 타세요. 그럼 수익 나요. 근데 그것 어떻게 탑니까? 그죠? 그치만 진짜로 실제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오전에 PPT를 만들면서 제가 오늘 그냥 하이드로리튬을 예시로 들으려고 딱 가져왔어요. 근데 오늘 예시로 가져올 때 스크린샷을 찍을 때가 0.41%였거든요. 오늘 플러스 22%인가 같더라고요. 종가에다가 보니까. 역시나 가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그러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보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못하겠어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러한 종목군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단타를 하시는 분들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단타쟁이에요. 내가 단타쟁이인데 시장에 내가 단타 칠 종목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없어요. 차트가 막 여기에서 올라왔다 하면 여기에 매물대가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있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여기에 매물대가 잔뜩 쌓여있는 종목을 여기 돌파해서 올라갈 거야 라고 하고 단타쟁이들이 단타를 치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는 매물이 없는 쭉쭉 올라가고 있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매물대가 없이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종목군들의 단타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더 올라가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드로리튬도 그래서 오늘자 이렇게 장대 양봉을 하나 뽑아줬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볼게요. 뭐 인디에프라든가, 인디에프도 한 차례 파동 나오고 꺾였다가 오늘 다시금 또 세워주고 있죠. 죽지 않고 또 서요. 왜? 가는 말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STX 같은 경우에도 볼게요. 어때요? 한 차례 딱 갔다가 눌리는가 싶더니 5일선 지지 받자마자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왜? 종목이 없어서 그래요. 올라갈 만한 종목군들이 없어서 단타를 치는 수급들이 다 이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즉 지금 시장에 풀린 유동성들은요, 그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 성격의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유동성 자체는 굉장히 작은 유동성이고, 그 굉장히 작은 유동성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은 매물대가 막 여기에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니라 매물대를 이미 한 차례 돌파를 해놓고 날아가고 있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이 결과적으로 수급을 가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사실은 올라타는 게 빙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러한 종목에 여러분들 비중 100% 실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인디에프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은 차트적으로도 오늘 꺾이는 자리가 애매하니까 우리 초보자분들이 보시기 쉽게 이 STX로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분홍선이 5일선입니다. 그죠? 자, 여기 상한가를 한번 치고 여기에서 대량거래 음봉이 한번 터져주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5일선에 닿은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였다가 비중을 100%를 확실하게 실으실 수가 있나요? 아마 그런 분들은 존재하지가 않을 겁니다. 왜? 이 5일선 하나만 믿고서 내 모든 자산을 걸기에는 너무나도 무섭거든요. 이 5일선이 빠지면 손절을 쳐야 되는데 이 종목이 너무 높은 데에 올라와 있어요. 너무 높은 데에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빠지면 급락이 나오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대응을 순간이라도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 계좌는 박살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에는 비중을 조금씩밖에 들어가지 못해요. 절대적으로 계좌를 바꿀 수 있는 매매가 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설령 내가 여기에서 상한가를 먹어도요, 비중을 들어가 봐야 10%도 못 들어간다라는 소리예요. 무서우니까.
그럼 계좌 수익해봐야 2, 3% 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매매들 막 지금 종목군도 몇 개 없는데 이러한 종목들 가지고 뭐 하루에 20% 30% 뛰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근데 그러한 분들이요 꼭 제가 한 6개월 1년 뒤에 보잖아요. 주식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안 하냐 여쭤봤더니 계좌가 박살났대요. 왜? 이러한 자리에서 하다가 몇 번 맞으니까 정말 잘 되는 줄 알거든. 본인이 엄청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비중을 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그러다가 어떻게 되나? 계좌가 한 번의 급락으로 여태까지 번 돈을 다 날리게 되는 거예요. 점점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지는 것이 여기에서 비중 5%를 실었다가 그 다음날 10%가 됐다가 또 맞았어? 15%, 20% 이러다가 한 번에 가는 매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러한 자리들은 진짜 소소하게 뭐 진짜 단타로 소액만 가지고 단타를 치는 것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꿔줄 수 있는 자리 아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을 사나셔야 되냐? 아니다. 언제 꺾일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된단 말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딱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바닥을 다진 탄탄한 차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횡보를 해줬던 친구들이 있어요. 긴 시간 동안 횡보를 해줬던 친구들이 왜 좋냐라고 한다면 하락장에서는요. 뭔가 내가 안심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 하락장에서는 그냥 올라가던 거에 무지성으로 따라가든가 아니면은 내가 새로운 종목을 발굴을 할 때요. 막 이렇게 하락장에 같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음날 상한가를 갈 거야 라고 누가 매수를 하겠습니까?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장에 전 종목이 같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이 떨어지는 차트를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상한가든 뭐든 변동성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러한 차트들은 투자하지 않아요. 그럼 그러한 사람들의 눈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차트가 뭐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바닥을 오랫동안 다져놓고 횡보하던 차트들. 이러한 차트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아니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이렇게 계속 바닥을 다져놨네? 이 종목은 빠지지도 않고 있네? 이러한 군중 심리들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러한 종목들은 자연스럽게 고개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 모기가 큰 게 하나 날아다니네. 어찌됐든 간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게 돼 있어요. 하락장이 되면은. 이 폭만 하더라도 15%에서 20% 정도의 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종목군들의 뭔가 호재성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라도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탄력을 받고 그대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일단 첫째로 오랫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전 매물대가 악성 매물대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 한번 바라볼게요. 뭐 종목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종목이 여기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왔어. 그리고 여기에서 한 2년 동안 횡보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 물린 사람이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2년 뒤에. 거의 없거든요. 사실상 이게 주가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사람 심리를 분석을 하고 매물대 분석을 한다라고 할 때 1년이 이상 지난 매물대들은 거의 없다라고 봐요. 왜? 이러한 꼭지에서 손절을 못하는 케이스는 보통 신용을 썼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용이 2년 동안 유지가 되나요? 거의 안 되죠. 그냥 연장 아무리 하더라도 연장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신용은 다 떨어져 나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냥 원초적으로 물린 사람들만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원초적으로 자기 자본으로 물렸던 사람들 있잖아요. 다 뭐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냥 묻어놓고서 쳐다보질 않든가 여기에서 물 타고 있습니다. 평단이 다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2년 동안 내가 월급 날마다 조금씩 계속 물을 타잖아요. 평당 이만큼 내려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말 그대로 이전 매물대가 제 매물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바닥권 차트들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은 금방 올라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 횡보 차트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혹자들은 말하죠. 뭐 매집 차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매집이 되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계속 물 타면서 기존 매수세는 유지가 되는데 여기 위에서부터 물려서 지금 평단이 내려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 바닥권에서 팔 사람이 없는 거야. 아직 내 평단에 안 왔거든. 그렇기 때문에 물 타면서 바닥권은 유지가 되는데 매도 매물은 안 나오면서 형성이 되는 게 이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번 급락을 하게 되고 바닥을 길게 형성을 하게 되면은 평단이 점점점 내려오면서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구간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은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난다. 더군다나 이때 증시가 뭐일 때? 하락장일 때. 하락장과 맞물리게 되면은 수급 쏠림 현상이 더 심하게 일어나죠. 왜? 투자할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에 쏠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1년 이상 하락장이 일어났을 때가 17, 18년도, 19년도까지 해가지고 무역 분쟁으로 신냉전 시대 하면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할 때거든요. 그래서 여기 18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발음에 유의할게요. 자, 18년도 차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 6월부터 10월까지 쫙 급락을 했어요. 그죠? 여기에 잠깐 횡보 쳐주다가 쫙 급락을 해준 차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도 내내 주가는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하락장 때 바라보게 되면은요. 이때는 사실 그 이전에 상승장이 바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갔던 종목군들을 보면은 이 티플렉스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 어때요? 고가권에서 쭉 내려오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닥권을 형성을 했어요. 거래도 없고. 이전에 이 17년도에 증시가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17년도에 증시가 올라갔었는데 그때 동안 얘네들은 빠지면서 바닥을 다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원래 같았으면 상승장에서는 이런 종목은 뭐예요?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왜? 상승 종목엔 다 같이 올라가는데 얘는 지 혼자서 빠져가지고 바닥 다지고 있잖아요. 그래 이 종목은 소외된 종목이죠. 그럼 상승장에선 절대로 사서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하락장에선 어때요?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전해 보이거든. 되게 안전해 보이거든요. 자, 그런 종목이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네요. 18년도 4월 정도부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1개월 만에 146%의 시세가 나온다라는 거죠. 왜? 증시가 빠지고 있는데 너무 안전해 보이거든. 이러한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쭉 내려오면서 평단 자체를 물 타고 하면서 평단 자체가 기존 사람들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위에는 매물대가 없다라는 소리죠.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날아가는 것도 시원하게 급등을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 종목 한 번 더 볼게요. 이때 비슷할 때 당시 이제 대하TI 한번 볼게요. 대하TI가 17년도부터 여기 17년도부터거든요. 18년도 18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차트를 보면은 옆으로 그냥 내리 기었어요. 그죠? 여기에서 한번 고점 찍어주고 쭉 내려와가지고 옆으로 계속 기었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나 17년도엔 투자했으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상승장에 못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18년도가 됐어요. 이제 증시가 하락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증시가 하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 차트 너무 이쁘잖아. 횡보를 길게 했잖아.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이제 양봉들 뜨면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시세가 573%가 3개월간 나왔어요. 되게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땐 이러한 하락장에서는 사람들의 심리를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어디로 눈이 쏠릴 것인가. 그러면 무지성으로 단타를 하는 수급이 쏠리는 막 급등하고 있는 가는 말에 올라타는 그러한 종목들에 가가지고 우리들이 비중 조금 실어가지고 먹을 것인가. 아니면은 누가 봐도 안전해 보여서 이 종목 괜찮겠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고개가 들어 올려지고 가게 되면 이러한 시세를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선택할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하락장에서 화려한 매매, 뭔가 스킬적인 매매를 하려면 사실상 전자를 해야 됩니다. 뭐 주가가 급등하는 것들 해가지고 눌림목 공략하고 급등하는 애들 그냥 오늘 하이드로 리튬 같은 자리에서 그냥 찍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꿀 수 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잘 내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매매에 중독돼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내가 비중 5% 찍으라 해도 10%, 20%, 30% 늘려버리게 되면은 그럼 여러분들의 계좌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사실상 한 번의 실수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노려야 될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려한 매매, 뭔가 급등하는 종목들 빨리빨리 매매하는 것보다 기대 수익이 정말 크고 바닥이 다져져 있으니 안정적이고 이러한 차트들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하락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를 가진 종목들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종목 자체가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따가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정말 바닥을 너무나도 잘 다져놓고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지 딱 1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잘 어울리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하락장 이 종목으로 버티시고 수익 내시고 계좌 역전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고 정말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대기를 하시고요. 제가 그럼 이 방송 끝나고 진행되는 저녁 9시 온라인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대기하셔라 말씀드리면서 저는 2강 준비하도록 할게요. 낙폭 과대 영역에 있던 종목군의 순환매가 한 바퀴 싹 돌고 난 후에는 시장이 또 다시 빠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전문가님은 시장이 좋을 때부터 전망을 해주셨는데 요즘 시장이 이렇게 딱 다시 빠지는 듯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럴 때는 수급이 쏠리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특히나 또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바닥권 차트를 좀 노려봐야 된다. 이렇게 또 전략적인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하락장에서도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적 포인트를 김도훈 전문가님 또 짚어주시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을 가져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분위기에 휩쓸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중에 이런 전략을 또 실시간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전문가님과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전략적 포인트가 모두 반영된 종목, 오늘의 필살기 종목이죠. 아까도 살짝 포인트 힌트를 드렸는데 다음 강의로 오늘의 필살기 종목 더 세세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시 나와주시죠. 예, 갑자기 그 방송 시작하는 건 줄 알고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인사를 할 뻔했네. 자, 그러면은 제가 2강을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요. 그 종목,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앞서 제가 살짝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옴시티 관련해서 정말 제대로 후발주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종목이고 정말 실적 밸류에이션도 같이 가질 수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M&A 메이커가 붙었다. 즉 주가의 탄력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라는 건데 이 3번에 대한 내용은 제가 바로 2강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메이커가 어떤 메이커냐면 말 그대로 제가 이따가 좀 더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이 최대 주주 이름만 떴다 하면은 뭔가 나도 모르겠어요. 어떠한 이유인지는 TV 방송이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온라인 방송에서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어찌됐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최대 주주의 이름만 떴다 하면 그 종목이 막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상황인가 하면서 지켜봤는데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의 최대 주주가 20년도에 처음 나왔거든요. 20년도 3월 달에 처음으로 이름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9월까지요. 그 종목이 4.7배가 올랐어요. 377% 오른 거니까 배수로 찌자면 4.7배가 오른 거예요. 거진 5배가 올랐다라는 거죠. 1,000만 원이었다가 투자했어도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만 이름을 보이고 끝냈냐?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딱 20년도 9월에 끝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또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어디에서? 20년도 12월 달부터. 그랬더니 이 종목 자체에서 또 어떻게 됐냐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최대 주주가 이름이 보인 순간부터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역시나 330% 대략 4.3배, 4배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년도 하나, 21년도 하나, 이제 22년도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이름이 보이고 있는데 그때마다 4-5배씩 이러한 상승세들이 나와줬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종목에서도 그 이름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 더군다나 그 이름이 보일 때 제가 처음으로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이 종목 좋아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네옴시티 관련주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네옴시티 이름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 이 회사가 네옴시티로 엮일 줄 몰랐거든요. 정말로. 예, 근데 네옴시티로 엮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일도 다 있구나. 그래서 뭔가 이름만 보였다 하면 뭔가 재미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구나라고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뭐 차트적인 위치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이름만 딱 빼놓은 건데 보시게 되면은 쫙 빠져가지고 옆으로 장기행보하고 지금 머리를 들어주고 있죠. 지금 머리를 딱 들어주고 있는 차트가 나왔습니다. 즉 이게 이런 차트가 사실은 하락장에서는 제일이거든요. 가장 베스트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종목, 이러한 자리가 바로 우리들이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하이드로 리튬에다가 비중을 크게 실으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 이 종목이라면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계좌 바꾸실 수 있을 만큼의 비중이 들어가실 만한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고 제대로 매매를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대기하셔라. 그리고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 종목의 목표가랑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보는 것까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전 남들이랑 달라요. 뭐 였다가 뭐 선 찍찍 그어놓고 매물대 여기니까 여기까지 뭐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 종목의 목표가가 어느 정도다인 부분까지 제가 오늘자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만이 온라인 방송 참여 가능해요.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대기하셔라 말씀드리면서 2강 시작할게요. 네, 오늘 필살기 종목 더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 일단 뭐 네옴시티, 코로나라는 재료도 재료지만 일단 주가가 상승하는 데에 수급량은 정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붙었다 하면 대시세를 보여줬던 명품 세력이 오늘 필살기 종목에도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오늘 종목에 더 기대감을 실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세력들이 붙어서 폭등세를 냈던 이력을 차트로도 관련 차트로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필살기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노란톡방에서 잡아가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방송에서 더 풀어드리지 못했던 좀 더 세세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더 은밀하게 오늘 밤 9시에 온라인 강의에서 더 채워드린다고 하니까 교육 링크도 노란톡방 안에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또 다시 전문가님 만나봐야죠. 지금 시장에서 봐야 할 명확한 포인트를 또 콕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제가 뭐 하락시장에서 봐야 되는 차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봐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간단해요. 수급 조성 요건을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는 차트에서 이제 수급이 쏠릴 만한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했죠. 그거랑 같은 말이지만 살짝 다른 거예요. 수급 조성 요건을 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다가올 이러한 하락장들 있죠. 실적은 의미가 없어요. 왜? 다 같이 안 좋을 거거든요. 예. 앞으로 이거 실적 좋아질 거야. 전망 나오는 거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갑이 닫히거든요. 지갑이 닫히고 기업이 파산을 하기 시작하는 게 앞으로의 시나리오입니다. 지금은 돈맥경화라고 하죠. 사실상 자금줄이 얼어붙게 되면서 채권에 대환 상환이 안 되면서 그게 자금이 한번 흐름이 멈추게 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땐 기업이 유동자금으로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이 부채를 부채로 갚는 행위를 못하면 내 유동자금을 그 부채를 갚는 데 써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유동자금을 써버리게 되면 그 기업이 지금 당장에 나가는 이자 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직원들 임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다 안 된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한 기업들이 한계 기업에 직면을 하게 되고 파산까지 이르게 되는 시나리오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리스크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요한 건 그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뭐 기업이 지금 당장의 실적이 좋아, 탄탄해, 뭐 재산이 많아, 그러한 것들은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한 기업들의 실적들을 지금 현재 믿고서 뭐 이 기업 좋아, 이 기업 좋은데 지금 막 이 기업이 어떻게 될 거야. 아닙니다. 지금은 절대로 보지 마라. 기업의 좋고 나쁨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보면 돼요? 기업의 실적 펀더멘탈 말고요. 나머지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 테마, 차트, 그리고 라스트로 수급 조성자. 요거 별표. 이 수급 조성자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말 그대로 이거예요. 뭔가 이 사람의 이름만으로도 뭔가 주식이 올라갈 것 같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주식을 오래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테마랑 차트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많이 아실 거예요.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당연히 기업의 실적이랑 상관없이 뭐 테마가 잡히고 호재성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테마, 뭐 인디에프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랐다가 꺾이는가 싶더니 오늘 갑자기 또 꺾어서 올리죠. 자, 그 다음에 세우글로벌 어때요? 여기에서도 빠지다가 갑자기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왜? 네옴시티가 붙었기 때문이죠. 뭐 제가 아까 전에 가져온 종목도 네옴시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옴시티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글로벌한 투자는 한동안 없을 거예요. 뭐 우리나라의 뭐 유수 대기업들도 지금은 돈 풀기를 못합니다. 뭐 미국의 아마존, 애플 이러한 회사들도 막 트위터부터 시작해서 다 인원 감축에 들어갔어요. 메타도 그렇고, 그죠? 왜?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를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투자는 안 하고 비용을 감소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투자가 바로 네옴시티이기 때문에 네옴시티는 정말 강력한 섹터다. 그리고 그러한 강력한 섹터들을 가지고 있는 차트들은 지금 다시 한 번 더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섹터적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 차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에게 1강에서 길게 설명드렸죠. 뭐 바닥권이 탄탄한 차트 보시라고요. 그래서 바닥권이 탄탄한 차트들을 우리들이 본다라는 거는 최근에 STX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STX도 남들이 올라갈 때 내려와가지고요. 바닥을 길게 다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서 여기 9월 중순 정도부터 고개를 들었거든요. 9월 중순에 고개를 들고서 한 달 반, 거의 2달 가까이를 이렇게 막 기었어요. 그러다가 정확하게 지금 딱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5거래일 됐네요. 오른 지 5거래일 됐습니다. 5거래일. 근데 주가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2배가 왔다 갔다 했죠. 2달 동안 고개를 들고 정확하게 올라가는 건 3거래일 만이네요. 3거래일 만에 2배를 갔었습니다. 바닥권이 탄탄한 차트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있던 매물대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닥권이 탄탄한 차트들을 우리들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누군가 뭔가 이름만 떴다 하면은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름을 하나를 제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이 이름이 뭔가 뭘 하는지는 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뭔가 이 이름만 뭐 공시라든가 뉴스에 보이잖아요. 주가가 그 종목은 꼭 이상하게 폭등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 시장에 뭔가가 그런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그 제가 TV 방송이라 자세히 설명 못 드리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 그럼 그 이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라이언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름부터 라이언이에요. 사자란 말이에요. 와, 멋있어요. 그죠? 자, 근데 상장사 유지인트 지분을 확대를 했어요. 이 유지인트가 지금 이름으로 치면은 AB 프로 바이오입니다. 제 역대 최대 수익률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이 바로 이 AB 프로 바이오죠. 이 AB 프로 바이오가 저는 사실상 이 이름값만 보고서 했던 건데 저기 보시면 라이언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그래서 AB 프로 바이오로 갑자기 사명이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한 달 만에
322% 4배가 올랐다라는 소리예요. 4배가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이름 잊을만 하니까 또 한 번 나왔어요. 이게 2020년도거든요. 또 한 번 나왔어요. 어디? 에디슨 EV라는 종목에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뭐 대표 조합원은 누구누구고 최대 주주는 라이언 인터내셔널이다. 또 뉴스로 나와 있는 사실들이에요. 제가 뭐 지어낸 거 아닙니다. 여기 에디슨 EV에도 이 이름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에디슨 EV 주가가 어땠었어요? 이렇게 폭등했었죠? 5000%.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종목도 왜 올라갔지? 저도 몰라요. 그렇게 물으신다라고 한다면 TV 방송에서 모른다 해야 한다고 제가 PD님께 배웠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몰라요. 근데 자, 한 종목 더 볼게요. 그래 이게 우연일까 싶어서 원래 2번까지는 우연이라고 칠 수 있겠지만 3번이 되면 우연은 아니거든요.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자, 한창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이 지금 변경이 돼서 엑서지 2일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사명이 변경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글자들을 쭈르르륵 보다 보니까 새로운 최대 주주가 전흥 CNC입니다. 전흥 CNC인데 여기에서 보면 전흥 CNC가 어디 있어? 내가 여기에다가 제가 이걸 여기 맨 밑에 있네요. 너무 맨 밑에 있네. 여기에서 보시면은 라이언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등장을 해. 완전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최대 주주가 전흥 CNC라는 회사인데 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 전흥 CNC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회사 그 이인수를 위해 설립이 된 특수목적 회사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갓 설립된 자본금 100만 원짜리 회사가 120억을 어떻게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참여했냐라고 살펴보니까 이 전흥 CNC라는 회사가 라이언 인터내셔널에서 돈을 빌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라이언 인터내셔널이네요. 그죠? 이 라이언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이 한창바이오텍이라는 회사에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주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점 상한가를 가더니 277% 거진 4배가 갔죠.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그죠? 근데 이 이름만 보이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뭔가 이러한 사실들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는 우리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가 오늘자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저는 이 방송 끝나고 사무실로 가서 온라인 방송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듣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메이커가 붙은 오늘의 종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대기하셔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강의로 또 지금 시장에서 봐야 할 거 수급이다. 이렇게 또 별표까지 쳐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강의에서도 잡아주셨던 포인트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바닥권 차트를 또 노려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바닥권 차트까지 가져가면서 수급적인 포인트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 바로 오늘 필살기 종목입니다. 그 필살기 종목의 정말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이 또 세세하게 다 짚어주실 거니까 얼른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주식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되는 2부에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